안녕하세요. 저는 황두영이고요. 6월 둘째 주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2.5의 주민 서대문 시작합니다. 주민 서대문은 지난 한 주 서대문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휴일이 많았던 5월도 지나고 현충일까지 지나고 이제 점점 날은 더워지고 휴일도 없는 열일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놀면서 들어도 재밌지만 일하면서 들으면 더더더 재밌는 방송 주민 서대문이고요.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차 대표님,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다는 막 소문이 여의도에서 서대문까지 들리고 있던데 제가 퍼뜨렸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다고요? 네,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됐고 을지로위원회 이제 위원장님이 박주민 의원님이시는데,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 관련된 제도 정비하고 뭐 제도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지로위원, 을을 지키는 위원회, 그래서 이제 네. 을지로 위원회죠. 더 많은 또 서대문이랑 또 전국 곳곳에 더 좋은 도움이 되시는 일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뭐 기분이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는데 보통 을지로위원회의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보면 야당일 때도 잘했잖아요. 뭐 어쨌든 잘하겠죠 이제. 야당이니까 더 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승현이 열심히 들어갔으니까 이제 질적으로 완전 달라지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황 PD님은 제가 이번 주 시사주간지 시사인 보니까 황 PD님이랑 막 장수정 대표님 그리고 이창민 편성 책임자님 세 분 사진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렸던데요. 네, 예, 시사인에서 취재 요청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했습니다. 몇 톤지를 다시 한번. 예. 이게 821호예요. 이게 시사인이 유료 주간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는 한 1, 2주 있어야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예. 네, 뭐 아직 방송 나갈 때는 온라인에서 찾아보시기 어려울 텐데요. 온라인에는 한 1, 2주 있다가 올라갈 거고 또 직접 잡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821호 6월 13일 날 발행 하는 821호에 나간 건데요. 근데 이 사진은 너무 세 분 어색하게 웃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진 기자가 그렇게 찍어야 되겠다고 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황 PD님이 속내는 아주 이제 부드럽고 천사 같은 분인데 약간 표정이 시니컬한 표정이 평소에 있는데 네.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제가 굉장히 잘 못 본 것 같아요. 지쳤어요 그때 사진 찍느라고. 그래 웃으라니까 웃어본다 약간 그런 표정. 사진 찍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운 이제 세 분 다 약간 바쁜 와중에 온 힘을 다해서 웃고 계신 사진이 잘 실려 있고, 이 기사에 이제 김현희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는데 이제 서대문 FM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짧게 소개하는 문단에서 저희 주민 서대문이 제 첫 줄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황 PD님의 사심이 가득한? 사심이 담긴 건가요? 일단은 이제 지역 소식과 관련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먼저 대답을 하면서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주로 이제 지역 소식을 다루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황 PD님이 뭐 저희 방송만 출연하신다고 더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다 애정이 많으신데 뭐 생각나는 걸로 말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주민 서대문을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나 싶네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네. 기사 많이 읽어주시고요. 온라인에 공개되면 또 뭐 친구나 뭐 또 이웃들에게 많이 공유해서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홍보도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난 한 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소식인데 이게 작년 3월에 이제 저희 그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는데 거기에 뒤따른 뭐 수사나 소송들이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집시법 위반 혐의가 결국 노동자들이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이제 불송치 결정이라는 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이게 조금 뭐 사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여기서 연세대 학생 일부 뭐 3명이 이제 그 청소 노동자들 때문에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 그런 걸로 민형사 고소를 하면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진즉에 내렸었는데 서울 경찰청에서 이걸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걸 그 상급인 경찰청에서 뭐 다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좀 논쟁이 됐었던 지점인데 서울경찰청에서 다행히 보니까 뭐 그래도 역시 불송치 결정을 하겠다. 근데 뭐 어쨌든 다행이긴 한데 좀 노동자들이 괜히 마음 졸이는 일들이 더 길어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네네. 이제 뭐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 네. 이제 결정을 했던 거고 이제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업무방해랑 집시법 위반이었는데 그렇죠. 둘 다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집시법 관련해서는 다시 네네. 들여다보겠다. 네네. 이거 미신고 집회다. 네. 이제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뭐 엄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집회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직장 내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의 직장이 지금 연세대니까 직장 내에서 노조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휴게 시간에 네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뭐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청소 노동자 분들도 16년 동안 쟁의 행위를 이제 뭐 해온 역사가 있는데 한 번도 이거를 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가 된 거는 처음이었다. 뭐 좀 하니까 사실 물론 이제 연세대가 워낙 큰 캠퍼스다 보니까 그 안에 뭐 도로로 볼 수 있는 위치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한 거를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 집회 성격을 떠나서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네네. 노조와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나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구조. 그리고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찰청이 다시 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들여다보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권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대로 지금 경찰이 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왜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했는지까지는 뭐 밝히진 않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정권에서 이제 노동자 집회 시위를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런 기조랑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또한 2주 전쯤인가요?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당시 고소했던 학생들을 좀 크게 다시 인터뷰해서 학생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그런 기조로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 이런 뭔가 이게 청소년들이 뭘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사실은 학교 측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 측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네. 예. 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서울대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약간 커뮤니티에서 좀 문제되고 이랬던 것들이 좀 기억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더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저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건 그 당시에는 그냥 아니 공부가 불편해요 막 이걸 해서 그냥 말로 했는데 지금 이제는 약간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사 고소인데 형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민사 소송은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자기가 수업권을 침해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 민사 고소를 해서 이제 변론 기일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뭐 형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민사에서도 뭐 어느 정도 뭐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또 다르게 이제 뭐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받았다. 그래서 일부는 좀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사실 있죠. 이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사실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이 업체가 바뀌거나 이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거나 그럴 때마다 지금 약간 이 고용승계 문제나 등등 때문에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이 집회와 등등등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건데 이거를 자꾸 이제 학생하고 노동자가 이렇게 되는 그 구조로만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예.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동 문제 혹은 집회 시위의 문제 뭐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 권리 충돌인 거잖아요. 권리 충돌이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수인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디만큼 또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그 개인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그 이제 건물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고 연세대 학생들도 학교에 등록금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 등록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도 한번 봐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소위 지금 그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휴게 공간도 없어가지고 계단 밑에 조그만 짜투리 공간 혹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런 게 늘 뉴스에도 나오고 비일비재하잖아요. 저희 유튜브에도 보면 연세대 청소 노동자의 하루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연대라고 하는 큰 공간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네네. 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뭐 3대 이 대학교에 든다고 하는 이런 곳에서 지금 일종의 반지성적인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는 좀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좀 학교 측에서 잘 해결을 하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집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죠. 참 집회를 해서 시끄럽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해버리면은 참 뭐 안타까운 축제할 일이죠. 때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렇긴 그러네요. 네. 축제는 더 시끄러울 텐데. 그렇죠. 이제 뭐 민사소송 문제도 저희가 계속 앞으로 좀 살펴보고요. 이제 뭐 불송치 결정이 됐으니까 민사소송에서도 좀 잘 노동자들의 상황이 잘 반영돼서 판결이 났으면. 그 손해배상액 그럼요. 자체가 지금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네네. 그 자체는 크지 않은데 혹시 이제 법원이 또 이 손을 들어준다면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도 좀 사회적인 여러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약간 뭐라죠? 손해배상 판결이 나고 이러면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게 지금 장애인 쪽에서 지금 지하철 이렇게 그 타기 위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손해배상 걸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지금 이게 집회할 때 네. 차 막혔다. 뭐 이렇게도 걸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이러면 집회든 뭐 어떤 그런 시위든 뭐 그런 액션이든 이런 걸 하는 순간 손해배상을 다 걸어버리면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게 곤란해지는 오히려 문제를 더 세상에 던져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디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끄집어낸 미신고 집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미신고 집회, 아니 신고 집회면 당연히 당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 있는 건데 미신고 집회니까 그거는 미신고니까 무슨 보호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집회 시위에 관련된 그 권리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신고 허가 이것도 사실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뭐 또 워낙 평소에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뭐 차승현 대표님의 사자후가 있었고요. 저희 뭐 연세대 뭐 청소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서대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노동 현안들에 뭐 연대하고 싶은 시민들 혹은 뭐 내가 노동자인데 상담할 게 있다 이런 거는 우리 차승현 대표님 뭐 노동시민 네트워크에 항상 문의 주시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단체 홍보도 대신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신촌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지난 4일 신촌에서 따릉이 대축제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따릉이 우리 그 자전거를 말하죠. 자전거를 타는 대축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고 이제 연세대 대중교통 전용지구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행사 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뭐 지나가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100여 명이 자전거를 탔으면 작은 뭐 대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봤을 것 같는데 뭐 계속 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좀 해결이 안 되고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엄밀히 말해서 그 거리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차 없는 거리는 아니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참에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냥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예전처럼 하자가 아니라 아예 차 없는 거리를 하자. 그리고 좀 더 확대하자. 뭐 이런 방식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연트럴파크 굉장히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그런 식으로 아예 거리를 좀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다시 바꿔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약간 이제 그 뭐냐면은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딜라이브에서였나 이렇게 기사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신촌은 장사가 안 돼서 이 대중교통 정연진구를 해제해서 차를 다니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상권을 살리겠다라고 한다. 이게 신촌이다. 홍대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더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한다. 그렇네요. 네, 이 기사를 같이 붙였어요.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붙여서 한 기사로 만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저는 보면서 참 생각할 거리를 준다 이 기사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저는 이제 신촌에 상권 활성화하는 거는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느냐 뭐 많으냐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신촌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문화를 향유할 것이냐. 이 콘텐츠가 없으면은 굳이 집 근처에도 있는 술집을 뭐 멀리까지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낼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홍대나 뭐 연트럴파크나 이쪽에는 비유를 하자면 약간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그런 느낌인데 반해 신촌은 사실 옛날에 신입생 환영회 한 과가 뭐 술집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몇십 명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났나 아직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에서 문화가 조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연트럴파크나 뭐 홍대를 부러워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연트럴파크를 선형의 공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길게 늘어진 공원. 예. 이렇게 정사각형 뭐 공원이나 이런 공원이 아니라 이렇게 선형의 공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죠. 네, 걷다가 보니까 말씀하셨던 예쁜 카페도 보이고 뭐 괜찮은 술집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고 맛있으니까 또 힙하니까 또 자주 가지는데 신촌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20세기적 감성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거리 그리고 뭔가 걷고 싶은 느낌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아 이런 가게가 있구나 저런 가게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차로 슉 지나가면 뭐 보이겠어요. 네, 접근성은 당연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접근성도 거리가 또 너무 짧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차를 가져가도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신촌은 조금 가기 그렇고 이제 우리 차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할 때도 근데 어쨌든 버스가 다니니까 거기를 차도니까 마음대로 걸어 다니기는 조금 사실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제 가끔 맞고 뭐 페스티벌 같은 걸 하기는 했는데 평소에 거길 내가 그래서 뭐 어쨌든 버스가 다니는 길을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좀 애매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서 조금 더 화끈하게 차 없는 거리로 했으면은 오히려 더 도심 상권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도 들어요. 예, 차라리 저는 그래서 약간 제 아이디어의 수준에서는 차라리 여기는 그냥 8090 세대들한테 그냥 해라. 그러면 사실 8090 여기 술 마시러 오는 데거든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레트로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레트로를 아이간 신촌에서 한 번 더 살려보는 게 이게 뭔가 어정쩡한 거죠. 레트로면 차라리 레트로로 가든지 아니면 힙하려면 힙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어디에서 그 방향을 잃고 갈피를 찾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다 주워 담다 보니까 이게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모양새를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연쇄로 논쟁이 한 가지는 상권 활성화, 한 가지는 이제 생태적인 관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 뭐 두 가지의 좀 쟁점이 있는데 또 도심에서 상징적인 곳이다 보니까. 네네 뭐 그런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상권은 뭐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계속 상권이 더 활발화된다고 하고 주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따릉이 행진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현충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한 소식들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참전 명예수당,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는 뭐
매월 46만 원, 뭐 가장 적은 데는 8만 원만 받는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참전 수당이라는 게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얼마 주고 또 광역지자체에서 얼마 주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 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차이가 이렇게 좀 크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대문구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소속돼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금은 월 10만 원 주고 내년부터 월 15만 원 주는 것이 서울시 조례로 돼 있어서 서대문구에 계시는 이제 참전 용사님들도 뭐 월 10만 원 내년에 월 15만 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뭐 기초지자체별로 이제 또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서대문구는 뭐 그런 게 없어서 뭐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게 받는 편이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 관련 단체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6.25 참전 용사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월남전 또 그렇죠. 참전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고엽제 피해를 받으신 분도 있고 참전했지만 고엽제하고 또 상관없으신 분도 네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북파 뭐 이렇게 그 하셨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도 뭐 일률적으로 지금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분들도 자기 나름의 이제 참전했던 각각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도 다르시고 연세도 또 다르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조례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를 국가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신 분들, 네. 전쟁에 이렇게 참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챙겨드려야죠. 이거를 어떻게 조례로 다 화천에서는 적경 지역이니까 거기는 더 드리고 뭐 후방에서는 그거 아니니까 덜 드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를 있는지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례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네네. 이게 다르다고 문제가 갈 게 아니라 보훈부가 제대로 다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밀린이 있네요, 그건요. 예. 네, 그것도 뭐 좀 진전이 뭐 그 나라에서 해야 되는 서대문구에서 뭐 나라에서 되기 전에 조금 더 뭐 챙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든 조금 더 진전이. 그래서 저희는 있었으면 이제 좋겠네요. 지자체에서는 이제 보훈회관을 연희동에 이제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뭐 행사를 하실 때가 있으니까 행사의 지원은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로든 뭐 예산을 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엄밀히 이제 보훈부에서 일종의 예산을 내려주고 매칭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 실제 보훈부가 이제 승격을 했으면 승격에 맞는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것도 좀 뭐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서대문구는 없다 예산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 외에 서대문구 자체의 지원은 없다. 그러니까 개인당 이렇게 지급하는 게 예, 없다. 개인당 네. 지원금은 없다. 라고요. 제가 이게 방송을 맨날 준비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미담이나 재밌는 소식을 왠지 전해야 될 것 같은 좀 약간 부담감이 있는데 뭐 이번 주에 좀 재밌고 귀여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연희동에 있죠. 구청 뒤쪽에 있는데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또 또래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제 이 박물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트위터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뭐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트위터에서 한 트위터리안이 그걸 했는데 373만 명이 보고 와. 17,000 리트윗을 기록할 정도로 이 글이 화제가 와. 됐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내용은 뭐 이 어린이 도슨트들이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해줘서 즐거웠다. 그리고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좀 즐거운 추억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이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이 2008년부터 운영이 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정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돼서 이제 다시 좀 볼 수 있는데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중학교 도슨트 2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서대문에서 이제 자랑할 만한 몇 개 안 되는 네. 네. 아니, 많은데 왜? 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없다가 아니고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간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공룡 이렇게 네네. 이것도 있고 이게 자연사 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여기 서대문하고 뭐 제주도에만 네, 거의 없어요. 네, 있는 걸로 이제 알고 네네. 있는데 그것도 더구나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네.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게는 이제 시립으로 하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는 이제 그걸 안 받으려고 하죠. 이유는 이제 단 하나예요. 이 공간을 운영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그쵸. 운영비가 네. 뭐 몇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든 시든 좀 이제 적절한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어린이들 또 학부모들이 특히 이제 서울에서 어디를 갈까 할 때 한 번씩은 꼭 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어린이 도슨트 같은 경우도 많은 어린이들이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횟수도 늘리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거 얘기하니까 이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가 기억나는데 행정감사 하면서 이제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 박물관은 근데 사실은 그 이렇게 해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의원들이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냐 이걸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했을 때 관장이 뭐라고 했냐면 전국의 모든 박물관은 적자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고 네네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약간 박물관을 바라보면서 효율성 뭐 이 적자가 이렇게 큰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흑자로 뭐 전환하거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의원님들이 접근을 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좀 박물관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종종 어떤 의원은 이렇게 질문하다가 오히려 관장님이 의원님은 여기 이 박물관에 안 오신 지 한참 되신 것 같다고 까지 얘기를 할 정도의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전 좋은 관점이고 좋은 이제 그 말씀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제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은 행사나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효과? 정확하게 박물관에 이제 거기는 수익과 적자가 이제 드러나지만 그렇죠. 행사에는 우리는 유형의 뭐 즐거움, 유형의 수익 창출이 있을 거다. 주변 상권에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지 엄밀히 정확하게 수입과 적자를 따지지 않잖아요. 지출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지금 불광천 쪽에 네네. 그 천변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설치하자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담당 팀장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팀장이시니까 전 다를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의원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20년 뒤에나 이걸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비용을 왜냐하면 태양광 계속 이게 전기 파니까. 네네.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팀장님 집행부가 하는 일 중에 20년 뒤에라도 회수되는 게 있어요? 그렇네요. 네. 우문현답하셨네요. 네. 아니 그래도 이거는 회수라도 되고 그리고 회수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에너지 관련 팀장님께서 그 접근을 한다는 건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수입과 지출을 너무 꼼꼼히 따질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300만 회? 뭐 이 정도면은 서대문에 대해서 알리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럼요. 사실. 예. 그렇죠. 그 뭐 또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도 부러워하시겠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그렇죠. 예. 갈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뭐 굉장히 서대문과 자랑이고 이제 박물관이라는 게 수동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다양한 학습들도 하고 이렇게 또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또 설명하면서 또 여기서 미래에 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 학자가 안 되더라도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 또 자신감을 쌓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친구들을 만난 뭐 또래 어린이들이나 조금 더 어린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뭐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도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약간 대면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이 보통 구립 혹은 뭐 어디 정도에 있는 뭐 시립, 도립 이런 박물관 등등등을 비교해 볼 때 서대문 역사박물관 되게 잘 돼 있어요.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아니죠. 자연사박물관은 3D 이렇게 네, 되게 극장도 있어가지고 예,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냥 그 성인들도 가서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 되게 좋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 조카가 7살짜리 조카가 서울에 왔는데 얘를 어디다 데리고 갈까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추천하는 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가야지 이렇게 그쵸. 되더라고요. 이제 뭐 역사기행에서 서대문 역사기행에서 더 자세히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서대문구에 또 크고 작은 이런 박물관 시설들이 은근히 좀 있잖아요. 이제 뭐 독립운동 관련한 것도 있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있고 100주년. 서대문 형무소 있고 독립문이 있고 그렇죠. 네, 뭐 약간 경계에 벗어나 있지만 뭐 4.19 기념관이나 그런 쪽들도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서대문에서 조금 아쉬운 문화시설이라고 하면은 좀 미술관 같은 거. 네. 도서관은 이제 뭐 가재울에 늦어지고 있지만 짓기로 이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좀 미술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컬링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제가 몇 년 거예요? 전부터 밀고 있습니다. 농구단 말고 뭐 컬링 선수 네, 나가잖아요. 저는 컬링. 뭐 우리 황 PD님께서 제2의 인생을 컬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려고 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1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여름비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쏟아지던 여름비처럼 가득 술에 다가왔었던 사랑이 있겠죠. 빗소리에 잠도 못 잘 만큼 그땐 네가 내긴 그랬죠. 흔들리는 마음은 나의 감정이 쏟아내듯이 딸려오네요. 자그마한 삶을 나누려고 다가오는가 봐. 여름날의 기적일까요?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이었다고 맑은 여름빛처럼 고마웠었다고 한 줄기 빛물처럼 너무 아름다웠던 투명한 우리들의 이야기. 미래는 알 수 없었죠. 스쳐가는 여우비처럼 다른과는 다르게 자꾸만 엇갈렸었죠. 네가 캔디의 무지개처럼 잠시 머무르지 마요. 불내는 마음은 나의 감정이 쏟아내듯이 찾아오네요. 밤하늘을 닮아져 가려워지는 교차점에서 기적은 이루어질까요?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이었다고 맑은 여름빛처럼 고마웠었다고 한 줄기 빛물처럼 너무 아름다웠던 투명한 우리들의 이야기. 하늘에서 내린 눈물 같아 아지랑이 피어나듯이 설레었다고 마치 내 생일처럼 기쁘고 때로 슬펐던 여름 나는 추워 아름답게 빛나던 계절이 지나고 지금처럼 영원히 나를 적셔줄래. 한 줄기 빛물처럼 너무 아름다웠던 투명한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을 듣고 계시고요. 주민 서대문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구의회 소식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본격적인 구의회 소식 전에 서대문구청장 이성호 서대문구청장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피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린 서부선 영전철 문제를 둘러싼 특위에서 일 때문인데요.
이제 뭐 무단퇴정에서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었는데 뭐 그거를 또 구청장이 제의 요청을 했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이제 이걸 권익위에 신고 조치한 분은 김양희 서대문구 구의원인데요. 그분에 따르면 이제 이게 이성웅 구청장이 본인의 과태료를 받은 거니까 본인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하기 전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뭐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조항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관하는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이 서부 경전철 관련한 특유의 문제가 서부 경전철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이 계속 조금 다른 쪽으로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구청과 구의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불협화 나는 이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서부경전철 이제 구의회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이제 고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과태료는 이제 집행부에서 받는 거니까. 근데 집행부의 장이 구청장이신 거잖아요. 네네. 이성원 청장인데 본인한테 이제 나온 과태료란 말이에요. 이건 뭐 이제 구의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로 낼 수도 없고 자기 개인 돈으로 이제 내야 될 과태료고. 그다음에 이제 이 권익위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나한테 과태료 떨어진 혹은 이제 그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불법 주차했고 불법 주차 딱지가 됐는데 야 그거 없애.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의를 요청하기 전에 자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감사 담당관이라고 있어요 구청에. 그래서 감사 담당관 쪽을 통해서 본인이 이거를 그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요청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어야 한번 된다. 확인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 담당관에서 이거는 뭐 이해충돌 문제하고 관계 없습니다. 혹은 이해충돌 문제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없다면 이제 제의 요청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의 제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했냐 못 판단했냐 그건 또 감사 담당관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 담당관이 혹은 이해충돌 문제 없다 그랬으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충돌 문제 없지? 라고 감사 담당관에 대해서 권익위에 이제 질의해가지고 이 판단이 잘 됐냐 못 됐냐를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 단계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 담당관한테 이해충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기 때문에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의 요구를 한 거다. 그러므로 이게 이해충돌 권익위에선 이해충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뭐 답을 받아서 이제 김양희 의원님이 특위위원장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 이거는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네요. 굉장히 형식적인 문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본인에게 부여된 과태료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 문제에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렇죠. 뭐 이해충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과태료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쵸. 이해충돌이 네. 제의 요구를 한 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청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뭐 과태료나 처분이나 등등등의 이유가 없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그 신고한 김양희 의원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건 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왜 감사 담당관에게 이것이 본인의 어떤 문제인지 아닌지 이해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은 그 형식적인 문제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다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했던 지금까지 얘기가 맞다면 제가 볼 때는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인터뷰나 이런 기사들을 이제 보면은 청장님은 그래서 이제 그 특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특위지 행정조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사에 준해서 내가 이런 그 뭐 고발이나 과태료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특별위원회가 서대문 구청에 사무에 관련돼서 해야지 왜 서울시 사무와 관련된 걸 했냐라고 하는 건데 약간의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특위 관련해서는 이제 일종의 서부경전철을 명지전문대 앞으로
갖고 오자고 하면서 서명받은 부분에 그것도 통장님들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이게 했다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한 사실 특이였거든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그런 통장을 소집하고 등등등이 권한 있는 자가 소집을 한 거냐 권한 없는 자가 소집을 한 거냐 그런 내용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소집권자가 약간 이제 보좌관이 소집한 것처럼 돼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그럼 소집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통장들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다 법정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정에서는 특위가 뭐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것이었냐부터 판단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부경전철 이제 역사 위치가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도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특위 쪽에서는 그럼 이제 이게 구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그럴 거면 역사가 위치가 옮겼냐 안 옮겼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할 거고, 권익위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절차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그런 거죠. 정치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과 의회가 혹은 의회 내에서도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일종의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그 극한 대립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립보다도 서로 지금 일종의 서대문 구형 대타협을 하시고 지역을 위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차승현 의원의 마을버스 이야기를 첨언해보자면 이거 뭐냐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냐면은 올해 예산을 작년에 민주당 의원인 서우성 의원이 제안을 해서 마을버스 지원 조례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구회 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안 하는 게 좀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약간 집행부와 구의회의 다툼 혹은 이제 구회 내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툼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소식은 이번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이제 사실상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협치회의와 주민자치회 관련된 네네.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정례획 기관의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위한 정례획이긴 하지만 지금 업무 보고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를 할 때 담당 국장에게 아니 협치와 지금 주민자치회 왜 진행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공방이 이제 좀 오가고 있는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대문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치 관련돼서는 구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왜 협치에 이렇게 소집 안 하고 하냐. 그랬더니 구청에서의 답은 뭐 없다. 거리가 없어서 안 한다. 이건 거고. 논의할 거리가 없다는 건 너무 지금. 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과장이 하는 걸 들으면서 네, 그랬고요. 협치할 게 없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까 하면 된다. 아니, 주민들이 협치할 거리가 있다고 막 지금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네네. 네, 그런 거고, 이제 그 주민자치 관련된 거는 이 좀 얘기가 좀 길긴 한데,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있었고, 근데 이걸 이제 수정안을 민주당이 냈었고 국민의힘이 냈었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안으로 이제 이게 됐죠. 했는데 이제 그 저번에 한번 우리가 방송에 다뤘다시피 제2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제2요구 하는 건 좋은데 그 기존에 있었던 조례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집행부 개정 전에 원래 있었던 네, 조례라도 그렇죠. 그거라도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것도 안 하냐고 있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안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내려올 건데. 내려왔다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거로 해서 조례 낼 거니까 통과시켜 달라.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는 뭐 움직이지 않겠다.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파이어가 붙어, 이게 국장하고 이제 의원 간에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이제 상임위원장이 이번 감추경 할 각오로 감추경 안을 갖고 와라, 그냥 아예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저희가 감추경이라는 건 이제 예산을 깎는 추경인 거죠.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감추경 뭐 갖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마도 올해 12월쯤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또 네. 제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집행부하고 또 구의회 그리고 구의회 내부에 지금 이런 상태면은 분명히 이번 예산안 심의할 때 파행을 겪을 것이고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구청장은 제의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3분의 2가 돼야지 통과될 건데 안 될 거죠. 되고. 그러고 나면은 다시 또 심의를 한들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준예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준예산으로 하는데 준예산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었던 것의 예산에 준해서만 쓸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준에서 이제 그렇죠. 의무적인 네. 사항만 사용할 수 네,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관리적인 차원의 네, 예산밖에 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또 몇 달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로는 너무 약간 날이 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나 서대문구 상황이나 비슷한 게 국회에서도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야당이 처리한 거를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고 네. 서대문구에서도 이제 야당이 더 구의회 다수당이다 보니까 뭐 결정된 거를 자꾸 이제 뭐 계속 모든 걸 제의요구를 하고 이게 두 가지가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게 좀 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은 말한 대로 아니 뭐 수정안 아니죠. 그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 뭐 제의요구했으니까 제의요구한 건 알겠는데 그 기존의 거에 그러면 조례는 살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고 국장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구청장이 된 지 1년이 안 됐는데 그럼 구청장이 이거 하기 싫다는데 기존 조례 하기 싫다는데 약간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정확하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지난번 구청장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이게 그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꼭 지켜야 될 만한 그건 아니에요. 그쵸 말 그대로 표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례를 참조를 하시라. 예를 들면 법으로 이렇게 뭔가 주민자치법이나 만들어졌다면은 달라요. 그죠. 그건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법률 위반이나 뭐 위임 때문에. 근데 표준 조례안은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사실상 조금 무시하는 경향성도 있어요. 이런 조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의회의 자율성 안에서 충분히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꽤 돼 왔고 표준조례안이 얼마나 뭐 대단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표준조례안이 되게 누구죠? 이진상 의원이 낸 안하고 되게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주민자치회에 대한 표준조례안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제 사실상 조례안일지는 네. 봐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 참여하는 공간이 열리지 않고 공회전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져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근데 약간 이건 있어요. 물론 이제 전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 주민자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맞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또 약간 그럴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구청장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구에서는 일정하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장이 말한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그럴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저는 다른 게 집행부는 구호에 대해서 어떤 존중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정치 영역이 지금 작동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익스큐즈를 하고 뭐 합의할 건 합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 고비를 넘어가면은 그 합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마을버스가 그런 거예요. 저는 마을버스 뭐 조례나 예산이 잘 되냐 못 되냐를 떠나서 그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 합의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조례는 또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지금 주민자치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새 청장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라. 뭐 의원들은 뭐 새 의원이 없어요? 그런 생각해보니까 의원들도 1년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정치적 공백을 서로가 메꿀 수 있는 일종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앞서 예상했던 그건 안 좋은 예상이잖아요. 뭐 내년 준예산 갈 수 있다. 네네.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지금 스킨십을 좀 더 강화하시고 필요한 이야기들 서로 이제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라고 이제 구청이랑 구의회를 별도로 뽑는
거고 이제 둘 다 선거로 선출된 정당성이 있는 데니까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나는 뽑혔으니까 구청장만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조금 좀 잘 진행될 리가 없겠죠. 그런 마인드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조금 소통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썼네요. 네, 그만큼 뭐 저도 이제 말을 좀 참고 있는데 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전진됐으면 하는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참다 보니까 조금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5일 보도자료에는 이제 10일 이미 지났어요. 네, 장미 거리 축제 열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코로나로 중단되고 4년 만에 장미 축제 홍제일동, 네네. 홍제일동에서 열린다는 소식이고요. 소식이었고요. 왔고요.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또 5일 나온 거는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14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15일 전산 추첨 통해서 대상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5명은 31명을 모집하거든요. 네네.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가구원 등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고 하고요. 바로 좀 신청하셔야겠네요. 네, 네네. 지금 이렇게 들으신 분들 혹시나 대학생분들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행정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굉장히 이렇게 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업무는 행정 업무 보조, 자료 정리, 민원 및 행사 안내, 현장 점검인 거고 7월 3일부터 30일까지 주중에 20일 정도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루에 5시간씩 20일을 근무하면 한 133만 원 가량 네, 뭐 된다고 합니다. 괜찮은 알바죠. 네,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자치행정과 02330-108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와서 보면은 공무원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일이 이렇구나를 미리 또 볼 수 있기 할까 때문에 말까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네, 이렇게 네. 열심히 일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과연 해야 되는 일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네, 네. 반대로 또 굉장히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7일날 보도자료입니다. 서대문구에 진로진학 학습 전문 교육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청년창업센터에 서대문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날 밝혔습니다. 센터는 뭐 관내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민간 위탁을 통해서 초중고생 학부모에게 학습법 특강, 입시 전문가의 진로진학 설명회, 개인 맞춤형 1대1 학습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우려되는 거는 이 진로 진학이라고 하는 게 좀 여러 다양한 이제 그 진로, 네네. 특히 직업 관련된 뭐 꿈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것보다 대학 진로로 가진 거죠 지금. 이런 주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조금 대입 상담처럼. 네, 그렇죠. 네. 네. 약간 그 느낌이어서 속히 걱정되는 건 있죠. 좀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고 서대문구에 좀 잘하는 게 진로 체험 박람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예전에 이제 뭐 메이커스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이런 박람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저도 이제 박람회 때 잠깐 봤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창의와 꿈 그리고 새로운 이제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좀 그런 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아니 거듭나는 거 아니죠. 이번에 만드는 네. 거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대입 정보나 그런 것들이 뭐 집에 좀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친구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걸 위해 이제 조금 뭐 그런 것에 소외된 학생들도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꼭 구청까지 나서서 이렇게 대입을 위해서 줄 세우기 하는 거를 도와줘야 되나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뭐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네, 그리고 7일 보도자료 한 번 더 가면은 16일에 최동철 박사라고 약간 스포츠 앵커 이쪽에서 지금 해설가 이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요. 16일 오후 2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성공의 비결 당신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강연은 행정지원과 330-1048로 전화하거나 포스터가 있다고 하네요.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해서 무료로 수강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갔을 때는 좀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스포츠 이렇게 또 스포츠 내가 이분하고 좀 방송을 좀 해봤었는데 또 스포츠 예. 네.
그리고 8일날 보도자료는 감성공감 홍제천에서 단오 음식 만들고 민속놀이 즐긴다고 합니다. 17일 오후 11시부터 4시까지 홍제천 폭포마당과 수변카페 테라스에서 단오맞이 홍제천 먹거리 장터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소식은 지역경제과 330-4997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소망이 있다면 수변 카페에서 저희 한번 생방송으로 한번 방송을 해봤으면 좋겠다. 주말이나 청장님과 함께. 청장님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가지고. 예. 청장님과 우리 의장님 예. 두 분 모시고 한번 하면 그러니까요. 예. 정말 좋겠네요. 둘이 러브샷도 좀 예. 이렇게 시켜보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서대문형 대타협 정치 한번 저희가 오작교가 되어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치도 4분 오열로 맨날 싸우고 있죠. 그리고 뭐 구청이나 의회도 의회도 계속 싸움이 번지기만 해서 갑갑하고 짜증이 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주민들이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주민서대문도 주민들이 중심 잡는데 작은 지팡이라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마지막 노래는 주민들을 향한 저희 주민서대문의 사랑을 담아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들려드립니다.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